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5학년도 9월 고1 모의고사 40번부터 42번 문제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4쪽과 15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바로 유명한 춘향이 얘기 들어봤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고소설인 춘향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분석하고요. 본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인물에 대해서 좀 집중해 봐야 될 것 같고요. 41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에서 미음을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2번을 보도록 하죠. 보기와 A를 비교했을 때 A에서 부각되는 춘향의 가치관, A와 춘향의 가치관이 뭐가 다른가? 이건 직접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지금 고전 소설인데요. 바로 작품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 소설은 어떻습니까?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계 소설인데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소리계 사설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소리 사설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어체적인 특징이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두 번째, 운문의 요소가 있으면서도 산문의 어떤 특징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판소리 소설의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언어의 이중성. 언어의 이중성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양반 언어도 사용되었으며 서민 언어도 사용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장황하고도 과장된 표현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사조로 쭉 이렇게 장황하게 그리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문 분석 들어가죠. 방자 분부 듣고 춘향 불러 건너갈 때 맵시 있는 방자 녀석 서왕모가 유지연에 편지하던 파랑새 같이, 이것은 이제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거죠. 이 고사 내용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중국 고사를 인용했어요. 중국 고사를 인용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양반의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봐라 얘 춘향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무슨 소리를 그따위로 질러 사람의 정신을 놀래느냐. 얘야 말 마라, 일이 났다. 일이라니 무슨 일? 사또 자제 도련님이 광활루에 오셨다가 너 노는 모양 보고 불러오란 명을 내렸다. 춘향이 화를 내요. 내가 미친 자식이로다. 미친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또 서민 언어가 되겠죠. 비속어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련님이 어찌 나를 알아서 부른단 말이냐. 이 자식 내가 내 말을 종달새가 삼시 까먹듯 빨리 하였나 보다. 아니다. 내가 내 말을 할 리도 없지만 내가 그러지. 내가 그러냐? 너 그런 내력을 보아라. 계집아의 행실에 그네를 타려면 내 집 후원 담장 안에 줄을 매고 타는 게 도리 당연함이라. 광활로 멀지 않고 또한 지금은 녹음과 향기로운 풀이 꽃보다 좋은 봄이라. 향기로운 풀은 푸르고 앞 시냇가 버들은 초록색 휘장을 둘렀고 뒤 시냇가 버들은 연두색 휘장을 둘러 한 가지로 늘어지고 또 한 가지 펑퍼져 흐느르는 춤을 춘다. 아주 묘사를요 아주 제대로 하고 있죠. 그리고 과장을 막 하고 있어요. 광활로 기억을 묶어보세요. 아주 과장된 표현이 드러납니다. 이 같은 광활로 경치 구경하는데 그네를 메고 내가 뛰어올라 외시버선 두 발길로 흰 구름 사이에서 논을 쪼개 붉은 치맛자락이 펄펄 흰 속옷갈래 동남풍에 펄렁펄렁 박속 같은 내 살결이 흰 구름 사이에 히뜩히뜩한다. 도련님이 이를 보시고 너를 부르시니 내가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잔말 말고 건너가자 라고 말하면서 아주 그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춘향이 대답하되 내 말이 당연하나 오늘 단혼난이라. 비단 나뿐이랴 다른 집 처자들도 여기 와서 함께 그네를 탔을 뿐 아니라 서로 내 말을 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기생이 아니니 예사천일 함부로 부를 리도 없고 부른다 해도 갈 리도 없다. 당초 내가 말을 잘못 들은 바라. 아, 기생이 아니다. 원래 춘향의 어미인 그 어미는요, 춘향의 어머니는 원래는 퇴기죠, 퇴기. 이제 은퇴한 기생이. 하지만 그 성춘향이잖아요. 아버지가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춘향이는 기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본인이 양반 가문의 자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방자 별수 없어 강활로로 돌아와 도련님께 여쭈오니 도련님 그 말 듣고 기특한 사람이로다. 말인지 옳도다. 다시가 말을 하되 이리이리 하여라. 방자 그 전가를 가지고 춘향에게 건너가니 그 사이 제 집으로 돌아갔다. 저희 집을 찾아가니 모녀간 마주 앉아 점심을 먹는구나. 방자 들어오느냐? 들어가니 너 왜 또 오느냐? 황송타 도련님이 다시 전갈하시더라. 내가 너를 기생으로 안 것이 아니다. 들으니 내가 글을 잘한다기로 청하노라. 여염 처자를 불러보는 것이 민망한 일이지만 꺼리지 말고 잠깐 와 다녀가라 하시더라. 아, 이제 존중해 주는 거죠. 춘향의 너그러운 마음이 연분이 되려고 그런지 갑자기 갈 마음이 난다. 모친의 뜻을 몰라 한동안 말 않고 앉았더니 춘향 어미 썩 나앉아 정신없이 말을 하되 꿈이라는 것이 모두 허사가 아니로다. 간밤에 좋은 꿈을 꾸니 난데없이 연못에 잠긴 잠룡 청룡 하나 보이기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했더니 우연한 일 아니로다. 또한 들으니 사또 자제 도련님 이름이 몽룡이라니 꿈몽자에 용룡자를 신통하게 맞추었다. 그나저나 양반이 부르시는데 아니 갈 수 있겠느냐? 잠깐 다녀오라. 춘향이가 그지야 못 이기는 모습으로 겨우 일어나 광활루로 건너갈 때 대명전 기억으로 바꿔보세요. 대명전 대들보의 명맥이 걸음으로 명맥이는 이제 제비를 말하는 거죠. 양지 마당에 씨암탉 걸음으로 흰모래 바다에 금자라 걸음으로 달같은 태도 꽃같은 용모. 이거 한자성어 뭐죠? 달같은 태도 화용 월태 화용 그런 용모로 천천히 건너간다. 월나라 서시가 배우던 걸음걸이로 흐느흐느 건너온다. 월나라 서시는 뭐 중국의 전설상의 미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련님 난간의 절반만 비켜서서 그윽이 바라보니 춘향이가 건너오는데 강활로 가까이 온지라. 도련님 조화라고 자세히 살펴보니 요염하고 정숙할 그 아름다움이 세상에 둘도 없는지라. 얼굴이 빼어나니 청강에 노는 하기 설월에 비치는 것 같고 흰 치아 붉은 입술이 반쯤 열렸으니 별도 같고 옥도 같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연지를 품은 듯 자줏빛 치마 고운 태도는 석양에 비치는 안개 같고 푸른 치마가 영롱하여 은하수 물결 같다. 고운 걸음 단정히 옮겨 천연이 누각에 올라 부끄러이 서 있거늘 통인 불러 말한다. 앉으라고 이러라. 춘향이 고운 태도 단정하다. 앉는 거동 자세히 살펴보니 갓 비가 내린 바다 흰 물결에 목욕제기하고 앉은 제비가 사람을 보고 놀라는 듯 별로 꾸민 것도 없이 천연한 절대 가인이야. 아름다운 사람이다. 아주 미인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얼굴을 대하니 구름 사이 명월이요 붉은 입술 반쯤 연이 강 가운데 핀 연꽃이로다. 신선을 내 몰라도 하늘나라 선녀가 죄를 입어 남원에 내렸으니 달나라 궁궐의 선녀가 벗 하나를 잃었거나 그러니까 선녀가 내려온 거죠. 그래서 궁궐의 선녀가 벗 하나 잃어버렸다 이거죠. 내 얼굴 내 태도는 세상 인물이 아니로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춘향의 아름다움을 아주 극찬하고 있습니다. 40번 인물에 대한 설명. 춘향이 우치는 꿈을 근거로 춘향을 설득하고 있다. 꿈몽자, 용룡자 맞죠? 도련님은 춘향의 대답을 통해 춘향의 인물됨을 평가하고 있다. 아, 기특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물됨을 평가하고 맞죠. 춘향이 집에서 한 행동을 보니 방자가 다시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다시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너 왜 또 오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마주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거는 뭐 방자가 올 것 다시 알고 한 행동이 아니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춘향은 두 번째 전가를 바꿔서 도련님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죠. 뭐라 그랬냐면 춘향의 너그러운 마음에 연분이 되려고 그런지 갑자기 갈 마음이 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번 방자는 춘향이 한 행실을 들어 문제의 원인을 춘향에게 돌리게 돼요. 네가 왜 하필이면 강활로에서 그네를 타서 왜 우리
그러님 눈에 띄게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 춘향에게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1번 보도록 하죠.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을 볼까요? 내가 미친 듯이로다. 비속어 사용해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요. 니은 붉은 치마자락 펄펄 흰 속옷 갈래 동남풍에 펄렁펄렁.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가능하죠? 음성 상징어 펄렁펄렁 나와있죠. 디귿 구체적인 내용을 디귿이 뭡니까? 다시가 말을 하되 이리이리 하여라. 감추는 말하여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가능하죠. 리을 대명전 대대보의 명맥이 걸음으로 양지마당 시안탁 걸음으로 흰모래 바닥의 금자라 걸음으로 달같은 태도 꽃다운 용모 월나라 서시가 배우던 걸음걸이로 흐느르는 달 계속해서 비유 그죠? 비유적 표현을 열거 해서 나열해서 인물의 행동 미와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 가능하죠. 미음이 틀렸네요. 미음 뭐가 틀렸습니까? 내 얼굴 내 태도는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 등장인물의 독백을 통해 이건 맞죠. 상대방에 대한 심리 변화가 드러나는 건 아니죠. 한결같이 일관되게 춘향이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42번 가보도록 하죠. 보기와 애를 비교했을 때 춘향의 가치관. 자, 보기를 볼까요? 방자놈 말이 추천인지 근해인지 은근한 곳에서 할 것이지 강활로 가까운 요 그런 똑바라진 산등성 마루에 메고 뛰라더냐? 사또 자제 도련님이 산천 경계 구경코자 광활로에 올랐다가 숲을 사이에 추천하는 내 거동 살펴보고 성화같이 불러오라 분부가 지어머니 아니 가지 못하리라. 춘향을 할 수 없이라 그랬어요. 삼단같이 흩은 머리를 재색으로 집어 꽂고 나니며 봉을 새긴 비단치마를 섬섬 몫으로 잡아 걸쳐 맵쉽게 비껴섰다. 방자놈 따라 인적 드문 좁은 길로 행동행동 바삐 걸어 계단 아래에 이르러 문 하나 아랜다. 할 수 없이라 그랬지만 우리가 배운 지문에서는 핑계를 대고 그리고 나는 기생이 아니니까 못 간다 이렇게 아주 주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보죠. 주체적인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 A에서 부각되는 가치관 주체적 태도니까 1번이죠. 2번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이겨내야 된다. 아니죠.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 아니죠. 주변 사람과 좋아 아니고 신분 상승을 위해 인고 아니죠. 주체적인 삶의 태도가 지문에는 있지만 보기에는 주체성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0번부터 42번까지 춘향전 배웠습니다. 2번이 뭐 우리나라 고전 소설 중에 가장 많은 2번을 갖고 있죠. 그 춘향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배운 부분을 반드시 복습하시고 여러분들 사고의 오류를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